교계 연합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첫 회동은 예고 없이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동성애 옹호 논란이 예정 통합교단의 106회 정기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삭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신간 2권을 소개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대표 회장들을 접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교계 연합기관들이 통합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통합 논의가 본격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첫 만남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장소가 바뀌고 회의 내용은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의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두 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던 교계 연합기관의 통합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세 기관 대표회장들은 3일 오후 논의를 위해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예정 시간을 코앞에 두고 장소는 예고 없이 변경됐습니다. 또 만남 자체가 완전 비공개된다는 한교총 측의 공지도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한 번 이거 만나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들이 이제 3자 모임을 전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사를 써버리면 안 된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개로 가려다가 비공개로 옮겼고, 어떻든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얘기인 것 같고. 일단 만남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굿TV가 취재한 결과 한교회는 2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번 통합 논의에서 빠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기총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한교연 측의 발표 내용이 그 이유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관 세 곳이 온전히 통합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일각에선 막상 통합 논의 절차를 시작하고 보니 좀처럼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선 당장은 공개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입니다. 연합기관 통합의 청신호를 기대한 것도 잠시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동성애 옹호 논란이 예정 통합교단의 106회 정기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진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내 일부 목사들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내 동성애 옹호를 반대하며 김은용 총장 서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 교단의 헌법과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는 장신대 교수들은 하나님과 총회에서 사죄하고 무능한 김은용 총장 서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18년 장신대 내의 8명의 학생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무지개 퍼포먼스로 논란이 있은 후 총회 측은 105회 정기총회에서 임성빈 총장의 재인준을 부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김은용 총장 서리가 선출됐지만 학교 측의 동성애 옹호 논란에 대해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통합교단 내 일부 목사인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과 교회소연대는 김 총장 서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로 불거진 사건은 김 총장 서리의 선출 직후 열린 온라인 수련회에서 소수 학생들이 자신의 화면에 무지개 깃발 배경 화면을 띄운 일입니다. 당시 학교 경권교육처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공지를 올렸습니다. 장신대가 속한 통합교단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총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동성애자가 우리 교단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하는 결의를 했고 거기에 준해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모든 규칙도 개정했습니다.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장신대는 이런 총회의 입장을 따르기 위해 3년 전 신학교 최초로 신입생 반동성애 입학 서약을 실시했습니다. 동성애 관련 학생, 교원, 직원, 정관 시행 세칙 및 관련 규정도 개정을 하는 등 세부 항목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장신대 리종빈 이사장은 총회의 모든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총회가 결정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잘 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균형 잡힌 신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장신대의 교육 방침이 동성애 옹호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질병과 고통의 시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삭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하나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각종 범죄와 질병으로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사랑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사랑의 본질, 사랑의 능력, 사랑의 실천,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된 책은 사랑의 본질을 알고 능력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사랑을 몸소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저자인 이영훈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기독교인이 변화된 삶을 살며 사랑을 실천하면 지금보다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 파트는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무리에는 암송 말씀과 기도문을 실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은퇴 교수인 이덕주 교수가 집필한 영의 사람 로버트 하디는 복음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사랑을 몸소 실천한 하디 선교사의 일생을 다뤘습니다.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는 1890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 초기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조선인들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먼저 고백하며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회개는 들불처럼 퍼져나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발화점이 됐고 이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아 회개하고 한국 교인들을 품었던 하디 선교사의 사랑은 이 시대에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대표 회장들을 접견했습니다. 이철 소강석 대표 회장은 가장 어려운 시기 힘든 정치의 길을 선택했다며 앞으로 정치 수준이 높아져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국가 발전에 힘써왔고 코로나 상황인 지금도 정부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다며 한국 기독교의 정신을 잘 새겨서 국민 통합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다가오는 제106회기 총회주의를 앞두고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회주일은 매년 9월 첫째 주에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로 올해는 9월 5일에 진행합니다. 예장 통합교단의 총회주일 예배 순서와 말씀은 총회에서 발송한 안내책자와 총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아프가니스탄 현지 소식통을 통해 비밀 신자들과의 인터뷰와 기도 요청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크리스천이 된 현지 성도들은 탈레반이 통치하는 샤리아법이 극단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성 억압은 물론 무슬림을 떠나 크리스천이 된 배교자에 대한 폭력적인 처벌이 포함된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아프간 크리스천들에게 불확실의 시간이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측은 탈레반을 자극할 수 있어 현지 상황을 상세히 전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창립 13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역사 초기 기독 여성들의 활약상을 조명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세문안교회 1층 갤러리에서 마련되는 전시회에선 1800년대부터 광복까지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도에 힘썼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역사 자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9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오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제16회 자살 예방 캠페인 사람 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걸음으로 생명 사랑 가치를 실천하는 이번 캠페인은 국내에서 하루에 수십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을 알리며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선 서울과 부산 지역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라이프 조명이 설치되고 밤길을 걷는 라이브 워크 행사 등 자살 예방과 관련한 축하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지고 모임 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식당과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에 방문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는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인당 25만 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됩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주말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정보는 6일 오전 9시부터 신용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3일 전국 28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해 233개 학교를 재정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총신대와 한세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습니다. 지방에선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곳이 탈락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4.9% 증가한 16조 1,99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이로써 1월부터 7월까지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08조 78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는 29일 예정된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3일 오전 열린 자민당 임시임원회의에서 이번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가 총리는 이달 말 총재 임기 만료에 맞춰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남부를 휩쓴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번엔 미국 북동부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미 북동부 일대에서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한복판에 있는 셀트러파크에서는 7인치 이상의 비가 쏟아져 1869년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나야가라 폭포 수준의 물이 뉴욕 거리로 쏟아져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 계획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2013년부터 베이징에서 운영되던 장외 창업기업 전용 주식거래소인 신삼판의 우수기업들을 기반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혁신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밤낮으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다소 쌀쌀하다가도 한낮 기온은 서울을 기준으로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흐리겠고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목회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